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연료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하고 곤충학, 위생곤충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위생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한 번 정도 응시를 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출제 경영입니다. 예, 올해부터는 문제가 공개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사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평균 10개년간의 평균 합격률이 47%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한 해 갑자기 합격률이 좀 높아서 58%를 살짝 넘었었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단연간 수험생 여러분들의 옆에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던 경험으로는 환경 이슈가 되는 것들이 최소한 요 환경보건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위생사라는 국가 면허증 자체가 실무자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실무 쪽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책을 보시다가도 이 부분은 중요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위생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서 일을 할 적에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힐 테니까. 그래서 보통 이슈가 되는 것들, 최근에는 코비드19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것들이 환경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기 환경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환경 기준의 수치가 1년에도 한 2번씩 바뀌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은 그 바뀐 법령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챕터별로 이제 중요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라면 대기오염, 그 다음에 수질이라면 수질오염,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특별히 잠깐씩 올라오고 있는 게 폐기물 관련 문제들이거든요.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 쪽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제 강의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생 과목이라든지 위생곤충학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해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강의 양도 가장 제가 많으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검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검색하는 내용이 실제로 맞는 내용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단 말이죠.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 그게 틀린, 잘못된 정보, 틀린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에 인터넷의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복붙 해가지고 퍼져나기 때문에 하나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가면 그게 계속 퍼져가지고 내가 검색한 내용이 검색해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활자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활자 방송 이쪽을 굉장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거 방송에서 본 건데 그거 책에서 본 건데 인터넷에 뜬 건데 활자로 찍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무한한 신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된 잘못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다고 하면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정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면은 환경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이쪽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 문서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틀렸건 맞았건 간에 정부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자료라는 거죠. 그런 정확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많은 피드백과 인터랙티브하게 이 상호 연관적인 상호 교류하는 그런 강의가 아마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뭐 이러겠지만 이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카페 광고들이 있거든요. 이게 카페가 그냥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씩 들어가서 또 알람 설정까지 해놓고서는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먼저 네이버에 한글로 영양만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위생만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위생사 카페가 영양사 위생사 카페가 나오고 쭉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제 게시판이 있어요. 이승훈의 환경위생, 위생곤충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서 보고 시원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거는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고 홍보 카페도 아니고 정말 제 강의를 듣는 응시생들과 저와의 교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신의 정확한 이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자료 올려드리고 링크 걸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재작년에는 38%였나 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던 게 재작년이었고 작년에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48%, 49%도 채 안 되는 그런 합격률인데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라기보단 실제로 국시원 통계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시험 중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생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쉬운 취득하기가 용이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방심해서 합격률이 낮은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들과 문제집과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준비가 조금만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합격을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5과목이 들어가 있고 물론 자격증 과목에는 다 법규가 들어가 있지만 법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 과목도 있고 필기 과목도 있고 한데 이 과목 5과목이 전부 다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알고 있어도 거의 6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고 아시다시피 60%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용어들이 거의 글씨가 왜 이러죠? 한자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설명, 용어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한자에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시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고 기억도 빨리 나실 거고 용어만 일단 잡고 있으면 환경 쪽이 됐든 곤충학 쪽이 됐건 용어만 잘 잡고 있으면은 이해가 빨라지면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실제로 시험장에서 푸실 적에 정답을 내가 외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어를 보고 정답을 유추해서 고르실 수 있는 뭐 객관식이니까 현명하고 요령 있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뭐 예습, 복습, 뭐 철저한 암기 다 좋지만 첫 번째로는 용어, 낯선 용어들, 처음 보는 용어들, 식품 쪽이나 환경 쪽이나 어느 전공을 하셨든지 간에 위생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공자들이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곤충이라든지 위생 또는 환경 쪽의 전공이 아니시라고 하면 뭐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용어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 부분 말씀드린 대로 골라드리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주입식 강의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판거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말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거슬려, 발음이 안 좋아, 뭐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방을 이용을 하시고, 이거를 전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는, 끝나고 나서 너무 쉬웠는데 뭐 너무 처음에 긴장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후일담을 합격 후기에다 쓰실 수 있을 정도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40페이지, 오늘 첫 시간인데 환경위생학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마 240페이지가 환경위생학 첫 페이지일 겁니다. 첫 페이지 보시기 전에, 자, 이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첫 페이지 보시기 전에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핑크색 페이지에 소단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기, 물, 생활의료 폐기물, 작업환경, 소독, 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학의 가장 큰 틀을 아주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환경 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악취, 진동, 빛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수질, 토양, 대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폐기물, 그 다음에 여기 산업환경관리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소음하고 진동. 이 산업 쪽에서는 공업중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 있죠. 아시다시피,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수은 그러면 뭔가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한 공간을